공중전화 번호가 처음 찍힌 건 지난 10월 12일 야심한 시각이었습니다. 054 번호 전화 온 거 있어요. 밤 11시 19분에 이게 스타트라고 보시면 돼요. 054, 052, 051 이렇게가 다 지역 번호죠? 전화가 그렇죠. 와서 제가 차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063, 041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032. 이상한 건 여보세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전화하면 말 안 하고 그냥 끊는 게 그게 다예요. 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터뷰 도중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지금도 끊잖아요. 아 진짜 너무 소름 끼치고 저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거든요. 낯선 전화가 끝이 아닙니다. 이상한 문자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어디 네 남자냐 여자냐를 물어봐요. 그러다가 버스터미널에서 전화번호 보고 연락 왔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제가 멘붕에 빠진 거죠.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곳에 왜 미진 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을까? 사실 확인을 위해 바로 전라북도 군산으로 달려갔습니다. 화장실 문에 미진 씨 전화번호와 불쾌한 메시지까지 남겨놨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화장실에서 번호를 봤다는 연락이 왔는데요. 이번엔 경기도 김포였습니다. 낙서가 적힌 곳은 중고차 매매단지의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이렇게 원하는 가지를 갖게끔 한 적은 없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끔찍해서 이 사람을 좀 잡고 싶은 거예요. 전화가 왔던 공중전화 번호로 정확한 위치들을 확인했는데요. 먼저 전라북도 전주를 찾았습니다. 이 제보자한테 연락 왔던 번호인데 이 공중전화 번호 위치입니다. 같은 번호예요. 혹시 공중전화 옆 화장실에서 낙서를 보고 전화를 한 건 아닐까? 주변 화장실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미진 씨 번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관리자는 이런 낙서를 본 적이 없을까?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번호가. 실제 많이 안 적혀 있다 보면 그건 쪽은 아예 이쪽에서 보고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공인자 이쪽. 저런 것만 알고 공인자는 이쪽에 썼었어요. 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좀. 저희는 바로 지어드릴게요. 네. 경찰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네네. 하루에 4번씩이라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전주에 이어 같은 날 오후에 전화가 왔던 곳은 대천 휴게소에 위치한 공중전화였습니다. 제보자한테 연락 왔던 번호로 써요. 이곳에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누군가 핸드폰 번호를 보고. 은밀한 내용의 메모를 이곳에도 남겼을까? 남자 화장실. 누군가 악의적으로 남긴 이 낙서를 그냥 둘 순 없었습니다. 여기다 해놨네. 일단 이게 급한 대로 이렇게 스티커로 해서 빨리 부착을 하고요. 이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다 확인을 해서 이걸 다 지금 완전히 없애버릴게요.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걸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 전화번호 때문에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번호를 바꾸시지는 못하시는. 그건 절대 이유는 그러니까 이 번호 오래 썼고 이제 이 번호로 모든 뭐 광고나 명함이나 이런 게 다 나갔기 때문에 물론 제가 막 누가 뭐 죽인다고 그러지 뭐 협박이나 막 이런 게 오면 뭐 바꿀 수는 있겠지만 바꾸면 제 이제 생업에 큰 좀 차질이 생길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거를 아는 사람 짓거리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고 또 누군가는 화장실에 남긴 번호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한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CCTV. 20여 미터 떨어진 공중전화 부스가 과연 보일까? 이곳 공중전화로 전화가 온 건 지난 10월 14일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던 그 시간대 들어간다. 한 남자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여 초 만에 나옵니다. 공중전화로 전화한 남자를 처음 두 눈으로 확인한 미진 씨. 그런데 예전 남친 그동안 의문의 전화로 두려움에 떨게 했던 상대가 바로 헤어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수면이 확실히 맞아요? 100%죠. 뭐 하고 다니는 옷, 뭐 가방 맨 거, 그리고 키 큰 거 그냥 딱 봐도 그냥 이 사람이에요. 딱 봐도 이 사람.
지인들 모임 자리에서 연이다 3월부터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이별을 했다는데요. 저는 이 사람 정체를 잘 몰라요. 저한테 제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결혼하자 하는데 너무 하는 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신원이 확실한 게 없는 거야, 하나도. 여기 문제인데 공중전화로 처음 전화가 온 건 10월 12일. 경상북도 문경의 한 공중전화였습니다. 왜 이날부터 공중전화 테러가 시작됐을까? 그 전부터 이제 9월 추석 때 그때부터 안 보긴 했는데요. 11일 날 밤까지도 막 통화를 하고 막 엄청 싸우고 이제 전화로 계속 싸우고 도저히 난 못 참겠다. 그리고 차단을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전국을 돌며 연락한 건 아닐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가 안 사업을 되니까. 한 전국을 20년 정도 한 돌며. 사람인데 공장이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니는 동선하고 맞긴 맞아요. 그 남자친구하고는 얘기는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물어봤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다면 공중 화장실에 낙서를 한 것도 전 남자친구의 소행일까? 필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이어갈 때 그가 건넸던 메모들인데요. 한눈에 보기엔 화장실에 적혀있던 필체와 달라 보입니다. 이 글씨들만 봤을 땐 한 사람인 거는 제가 알겠어요. 그 숫자 쓰는 게 똑같잖아요. 필적의 특징만 놓고 본다 그러면 그 화장실에 있는 필적하고 이 포스트에 있는 필적은 동일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화장실에 있는 필적들은 상당히 자기 필적을 감추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히읗의 형태, 히읗 일획의 형태. 아주 일관성 있게 히읗을 일획을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음을 니은 기역처럼 기재하는 특징,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돼서 뭔가 자기의 필적을 감추고 노력해서 쓴다면 화장실에 있는 것들을 작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현재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미진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항상 같은 자리, 미진 씨가 오고 가는 출입문이 보이는 위치에 주차돼 있다고 합니다. 10월 초에 제가 출근하려고 보는데 맨날 저 사람이 세워놓은 저 자리 있죠. 저 자리에 딱하니 차가 세워있으면 제가 아침에 얼마나 놀라요. 놀라죠. 그래서 내가 막 보냈어요. 여기 주차 차 좀 빼라고. 자기는 여기가 편하대. 여기가 편하고 내가 노숙하는 거 그냥 냅두래요. 그는 이별 후에도 미진 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기 아파트 그 아까 헬스장이 있는데 그 옆에도 화장실 하나 있어. 거기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속옷 아이고야. 같은 거 빨아가지고 차에 널어놓고 그리고 이제 일을 나갔다가 일로 퇴근을 해서 차 안에서 또 소주 한 병 먹고 자고 이 생활을 지금 거의 한 달 반째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노숙하면서 제가 늦게까지 안 들었으면 어디야? 퇴근을 왜 안 해? 늦게 퇴근 안 해? 아침에 나가는 거 봤으면 주말인데 일찍 어디 가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저를 감시를 하고 와. 그런데 스토킹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찾아와서 대를 누른다든지 지하 주차장에서 저를 봐도 그냥 위협은 하진 않아요. 오전 7시 반, 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진 씨를 괴롭히는 전화 폭탄은 계속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전화 보고 전화드려요. 어디서 보고 전화하셨는데요? 그 터미널요. 어느 터미널이요? 여수요. 여수요? 네. 이번엔 전라남도 여수의 버스터미널. 이 먼 곳까지 와서 낙서를 남겼을까? 어디세요? 여기 좀 여주 휴게소인데요. 어김없이 남자 화장실 벽면에 미진 씨 전화번호가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와.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번호를 지우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이 낙서가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5곳에서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번호를 적어놓는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
간접적으로 이제 골탕을 먹이는 방식으로도 이렇게 스토킹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남성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가시적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어우러져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이러한 방식도 사실은 크게는 스토킹의 형태 중에 하나다. 미진 씨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게 전 남자친구였듯 낙서 테러도 그의 소행일 거라 의심하고 있는데요. 무조건 아니라고 하죠. 그 정도 막장 미친은 아니다. 진짜 엄마 아빠를 걸고 아니래요. 지금 계속 쓰고 다니는 거면 이 사람도 제가 지금 너무 무섭고요. 이 사람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되게 무섭고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는 미진 씨.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낙서가 적힌 화장실 입구 CCTV에 혹시 그가 잡힌 게 있을까? 이곳에서 전화번호를 받다며 연락을 받은 게 10월 25일. 그 이전 날짜를 모두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연쇄속으로 하시는 네네네. 5시간째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미진 씨. 그런데 봤어. 예? 책가방 메고 똑같이 아까 그 옷하고 똑같이 책가방 메고 여기 나오잖아요. 저 남자 나오잖아요. 여기 책가방 메고 들어가죠? 이 사람 맞아요. 몇 시예요? 12일. 12일 낮 12시야? 100%고요. 완전히 100%고요. 공중전화 아까 거기. 네. 똑같네. 화장실에 들어갔다 2분 뒤에 나왔는데요. 안에서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12일이라 그래서 이날 인천 여기 김포 들렸다가 이날 저 밤인가 2번으로 계속 전화 왔었잖아요. 들렸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서 오후 11시 19분에 공원사로 전화 왔잖아요. 그날 밤 문경의 한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던 겁니다. 완전 멘붕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국 돌아다니는 거 아니까 저 인간이. 하루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를 도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다. 이거 전국 제주까지 다 싹 다 뿌려주겠다. 미진 씨는 사실 마음에 걸렸던 문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응? 더 힘들게 해드리고 사라진다고요? 혹시 그 문자의 의미가 이런 방식의 괴롭힘을 뜻하는 걸까? 저한테 와서 뭐 칼을 찔렀다든지 뭐 협박을 했다든지 이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수법이 저지르고 교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게 사람 정신을 죽이는 거거든요. 전 남자친구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되시죠? 지금 여기에 차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제가 집이 없어서 추워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김포 가가지고 혹시 뭐 낙설하거나 뭐 이런 건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뭐 저한테도 그렇게 왔던데 네. 그거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통해서 선생님께서 전화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뭐 제가 뭐 그냥 목소리나 좀 들어보려고 한 거고 그거는 뭐 그거 외에는 없어요. 어쨌든 그분한테 되게 심리적으로 위협이 되고 이렇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는 미진 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제작진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공중전화에서 전화한 건 인정을 하네요. 화장실 전화번호 낙서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제발 그냥 아무것도 안 바라고 벌 받고 정신 차리고 그냥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미진 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확보한 CCTV 영상은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 CCTV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연락 오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CCTV를 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있는 게 보이면 합리적인 의심으로 해서 저희가 혐의를 뭐 입증할 수 있거든요. 전 남자친구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그가 놓은 덫이었을까요? 이별의 아픔이 잘못된 괴롭힘으로 변한 걸까요? 진실은 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명확한 사실은 누가 범인이든 낙서 테러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겁니다.